먼저 단기 우망주부터 좀 들어볼 건데요. 단기적으로 일단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 2, 3개월 정도 내다봤을 때 지금 가격 대비 적어도 한 20% 정도는 넘길 만한 종목군들. 자, 이런 종목군들을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봅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준비하셨는지 자, 먼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들어주시죠. 자, 레이저 티닙 상용화가 임박했다. 필승 코리아다. 그 다음에 뭐를 잘 안 보여. 뷰티의 왕이다. 뷰티의 왕, 화장품 얘기하는 것 같고 네, 레이저 티닙 하니까 탁 생각나는 기업이 있고요. 네, 필승 코리아는 좀 느낌이 안 오긴 하는데 자, 어떤 종목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네, 유한양행, 네, K시텍. 아, K시텍이 필승 코리아구나. 자, 이 종목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2, 3개월, 네, 20%는 뜰만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왜 그 수없이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들을 준비하셨는지 네,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인기 대표님, 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 들을 겁니다. 왜 그 많은 종목 중에 아모레퍼시픽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차트 좋고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성장성 좋고 악재 모두 주가에 반영되고 점진적인 상승인데 현재 상승은 상승 1파동과 3파동 중간에 있는 3파동 시작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로 본다면은 뭐 실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레벨업 된다면요 충분히 27만 원대까지는 상반기 내내 올라갈 가능성 높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실적 좋고 차트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안인기 대표님은 이게 들어보면 말씀을 참 맛깔나게 하세요. 자, 듣다가 자꾸 제 말투도 막 바뀌어갈 것 같은. 자, 아무튼 여러분들 뭐 많이들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네, 들으셨죠? 네, 실적 좋고, 네, 차트 좋고, 뭐 하여튼 다 좋다니까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상로 파트너께서는 네. K시텍. 아무래도 뭐 요 지금 준비된 종목 중에서는 이게 좀 제일 가볍긴 가벼우니까 네. 이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왜 일단, 하필 네. 이 종목일까요? 뭐 일단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조금은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고 이 K시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서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 있는 종목군들이 잘 움직입니다. 그럼 이 K시텍 같은 경우에도 그 전공정 안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 바로 연마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워낙 무거운 종목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시텍이 좀 작아진 건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 4,300억짜리 절대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단기간 바짝 올랐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올랐는데 또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야, 여기서 한 20% 정도는 한두 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왜 그런지 잠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훈 파트너께서는 자, 유한양행 뭐 연초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올 한 해 제약바이오 섹터가 연초부터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HLB도 그렇고 임상 3상 과정에서의 실패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사실 코스피 내에서 내년 상승 전망이 밝다고 하지만 단기로 20%권 이상의 상승 종목을 고르려고 찾아보면은 네. 그다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초 대비해서 일단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좀 오름세에 있긴 한데 반영이 좀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얀센과 그 1억 4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한 부분들도 네. 내년이 시장 전망이 좀 밝다 보면 뭔가 근거가 확실한 임상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판단에 유한양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유한양행도 최근에 좀 좋은 소식과 함께 좀 바짝 올라 있긴 합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뭐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얘기하기는 너무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한 그래도 연초에 한 20% 뜰만한 종목들이라고 지금 종목들 다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 다 듣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파트너분들은 각각 종목들 뭐
다른 분이 준비한 종목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첨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아모레 퍼시픽부터 듣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어쨌든 연초에 뜨려면 네. 얼추 뭐 느낌상으로는 다음 주 하긴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좀 좋은 소식 전해주고 하면 중국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들 좀 방향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들긴 드는데 네. 자, 그래도 이 무거운 종목이 한두 달, 2, 3개월 만에 20% 뜰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유통 채널의 다변화라고 봐야지요. 네, 과거에 아모레 퍼시픽 하면은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흔들림이 좀 컸었는데 올해 2분기 실적 878억, 영업이익 저점을 찍고선 3분기 때 1,075억 나왔어요. 4분기 때 물론 이제 800억 정도인데 4분기와 1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된다면은 지금 화장품,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쪽, 그다음에 면세점 쪽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터닝 모습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요. 아모레 퍼시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설화수, 헤라, 또 아이오페, 이니스프리 등등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이 뭐 중국발 또 일본발 어떤 재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요. 요즘은 그 동남아시아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쪽에서의 그 이 온라인 쇼핑 최대 업체가 있어요. 동남아에서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가 이 라자다 그룹인데요. 이쪽과 지금 협업을 하면서 신남방 시장 공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 매출도 좋지만 온라인 매출이 향상되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 다변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그 성장 확대가 지속된다면은 아모레 퍼시픽은 현재보다는요 충분히 20-30%의 주가 상승에 큰 폭의 반등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모레 퍼시픽 말씀 막 듣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자, 실적 좋고, 네, 차트 좋고, 자, 아무튼 아모레 퍼시픽 불과 뭐 2, 3년,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한 5, 6천억 벌던 회사였는데요. 지금 올해 뭐 한 3천억밖에 못 번다고 하죠. 이것 때문에 주가 내려앉았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뭐 내년 내후년도에는 자, 제가 목소리 지금 이상하게 바뀌잖아. 자, 내년 내후년에는 제가 보니까 한 5천억 정도를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보통 한 30배 정도 적정 밸류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5천억이면 5, 3, 15, 한 15조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시가총액은 11조 6천억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 30% 뜰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다니까. 그래서 혹시나 좀 한한령 해제되고 좀 분위기 좋으면 네.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최근에 제법 올랐죠. 8월 이후로 제법 올랐지만 내년 상반기 한번 더 뜰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로 파트너의 K시텍이 궁금한데 네. 바짝 올랐는데 제가 보니까 뭐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거라고 하네요. 뭐, 어떤 부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이 또 증거사 리포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그걸 100%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일단 뭐 전망치 자체가 긍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앞으로 뭔가가 바뀔 수 있는 여진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는 이번에 2019년도 들어가지고 조금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결국 2020년 시장의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것도 결국 IT와 BT, 그리고 이 IT 안에서는 반디국시라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서 좀 더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이 K시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마제라고 하죠. 연마 장비를 국내 유일로 일단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우리가 또 웨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세정에 대한 효과를 내는, 그러면 우리가 전공정 안에서도 뭐 산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또 세정을 한번 해야 되고, 뭐 포토 공정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또 세정해야 되고, 식각하고 또 세정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다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장비 발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지금 이 K시텍에 대한 주가 추이는 앞으로도 좀 더 우상향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한번 빠졌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차트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방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매집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타났지만 여기에서 오히려 꺾여버렸거든요. 한번 차트를 죽이고 다시 한번 더 드러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트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각도상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조정을 주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뽑아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 KC텍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런 재료들을 좀 더 붙이면서 시세를 20%까지는 좀 더 올려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C텍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보니까 한 544억 정도를 냈네요. 주가는 한 2만 5천 원대 있었던 기업이고요. 올해 지금 실적이 보니까 얼추 한 380억 정도. 지난해보다 실적이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이것 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내년 내후년 실적 추정치가 보니까 평균 한 600억 정도는 지금 뜨는 것 같은데 이러면 뭐 작년 주가를 한번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 되고요. 지금 2만 2천 원대니까 2만 5천 한번 넘길 수 있다라는 관점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한 1, 2주 전에만 이 자리에 모셨더라면 네, 기가 막힌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쉽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너무 떠버려서 조금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테마성으로 뜬 건 아니고 실적 때문에 뜬 것 같아서요. 네, 단기 좀 급등에 따른 좀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재차 한번 또 위쪽 방향 잡을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유한양행도 기대가 됩니다. 항상 연초는 뭐 어쨌든 바이오 학회들이 많으니까 제약 바이오 중에 조금 그림 나오는 것들은 항상 뜨긴 뜨던데 유한양행은 어떤 걸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뭐 역시나 연초 주목을 받는 상황이면 또 1월달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시장으로 봤을 때 역시는 반도체 쪽이 강세고 흐름을 좀 이끌고 있는데 바이오 쪽으로 봐서도 되는 바이오 쪽으로 몰린다. 지금 보시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진을 좀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임상 결과가 바로 눈앞에 있거나 뭔가 근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군들의 몇 개의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유한양행 레이저 트립은 내년 이제 식약처 이상 완료가 되면 판매 허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또 FDA 이제 임상 결과를 떠나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관련해서 보면은 그 글로벌 신약 쪽에 비교되는 종목으로 보자면 타그리소라는 신약 효능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예상이 돼요. 주가 수준을 보자면 기술 수출이 대규모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반영을 하지 못하는 20만 원대 초반권에 머물다가 최근 23만 원까지 치고 들어온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가시화적인 흐름이 좀 보이면서 주가는 한 28만 원, 30만 원까지 네.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종목 어떤가요? 일단 뭐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잡주는 일단 없다. 그다음에 누가 봐도 좀 안전한 이런 안정성을 좀 갖추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렇게 이 안전한 기업이 연초에 짧은 시간에 한 20%씩 뜰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 가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이 제약 바이오가 한번 순환매를 타는 이런 바이오 학회가 많은 걸 감안하면 유한양행이 빠를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또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혹시 좀 좋은 얘기가 들리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좀 빠를 수도 사실 있는 거고 또 해마다 연초가 되면 IT 이벤트들 많죠.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 기업들 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 해 투자 계획 발표하다 보면 또 장비 부품 소재들이 또 꿈틀대는 이런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눌린다 하더라도 추세가 전환되기보다는 눌렀다가 다시 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한 2번, 3번 나눠 사겠다를 생각하면 한두 달에 먹고 나오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오늘 가격은 다 넘어서 갈 거니까 부담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가 빠를지 선택 고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자기 종목 말고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나만 좀 찍어주십사. 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먼저 안인기 파트너께서는 아모레퍼시픽 해주셨는데 유한양행, KC텍 중에 네. 하나만 만약에 찍는다면요. 현재 차트의 모습과 수급의 모습, 그 다음에 현재 어떤 불붙은 모습에 보면 당연히 KC텍이 좀 더 빠르거나 좀 더 공행진을 벌일 가능성 높은데 이게 이제 잘 가던 주가가 가지 못하거나 눌리게 되면 또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KC텍이 일단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한양행도 네, 한 번 돌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힘차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예, 단기적 K시텍, 중장기적 유한양행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차트의 모습과 네, 수급의 모습이 아니 공교롭게도 네. 저는 다 K시텍 쪽으로 가는갑다 하고 있었더니만 단기는 K시텍, 중기는 유한양행 하면서 두 종목을 그건 반칙인데 하긴 뭐 이종훈 파트너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얼굴 보면 그 종목 안에 딱 한 대 맞을 것 같은 기분도 들긴 들고요. 자, 아무튼 뭐 두 종목 다 좋아 보인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단기는 K시텍이 조금 더 힘이 붙긴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자, 이상론 파트너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과 네, 유한양행 네. 둘 다 워낙 덩치가 크긴 큰데 둘 중 혹시 뭐가 좀 더 좋아 보이세요? 저는 방금 안인기 파트너님 말씀하신 거 보고 역시 오래 계셨던 분 다르다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는 나이- 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두 가지 종목 다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요령이 있으신 그쵸, 거죠, 네. 그죠? 이런 걸 많이 배우겠습니다. 제가. 네. 일단 그런 쓸데없는 걸 안 배우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겨울의 왕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제약바이오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그중에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평가돼 있는 기조가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죄송하지만 유한양행이 좀 더 네.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루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오. 네, 유한양행이 하루 정도 좀 더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모레퍼시픽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배우시는 것 같아요. 습득력이 대단하시. 하루 차이를 두면서 네, 어쨌든 겨울의 왕자 유한양행 주셨습니다. 자, 이종훈 파트너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두 분 종목. 이걸 뭐 어떻게 나눠야 되지? 지금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 하루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일날 오전 오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그동안 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 좀 있었는데 물론 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이 네. 개선이 좀 되겠죠. 화장품 쪽 흐름들은 앞으로 내년에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분야라 보고 역시나 뭐 대장주 성격이 있으니까 네. 수급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있고 K시텍도 지금 반도체 흐름들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장비 쪽 흐름에 있어서 보면은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내년 대비해서 또 설비 투자가 또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기적인 흐름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만 딱 듣고 보니까 뭐가 진짜 이 당일로 막 구분하신 같은 하나만 그래도 조금 더 우선순위를 주신다면 아모레퍼시픽으로 그래도 네, 아모레퍼시픽. 안민기 대표님 좀 오래되셨기